일본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밝은 뉴스는 오타니 쇼헤이 소식을 듣는 것 뿐이에요. 지금 사토리 세대 이거 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이 바블이 고졌고 불황기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토리 세대 이거 했다 혹은 깨달은 세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1990년대부터 2005년 정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이 바블이 고졌고 불황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고도 성장기였던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의 그러한 사람들하고는 태어났을 때의 풍년 자체가 일본이 굉장히 어려운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리고 주변에서 도상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좀 늘어나고 자신의 형이라든가 오빠라든가 형제들을 취업을 못한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랐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감각을 많이 갖고 성장했던 세대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N4 세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상당히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 배경에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거기에 들어갔고 또 오히려 그 초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어렸을 때 목격했으니까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세대니까 이제 해탈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예를 들면 자신의 아버지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젊을 때는 이랬다 저랬다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해를 못해요. 사토리 세대는 지르드라기보다 그런 시대도 있었구나.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사토리 세대가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한 성공이라든가 아주 큰 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기를 했고, 이 사람들이 일단 최소한 안정된 생활은 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지거나 거지가 되거나 헤매거나 이런 리스크, 그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아주 성공한 부유층이 사는 엄청나게 비싼 집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급 수용자도 필요 없습니다. 해외여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를 들면 해외여행 같은 것은요,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외국을 그냥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대체품들이 많이 특히 연산 세계에서 스마트폰 안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래서 사토리 세대는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서 여러 가지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도 다 할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데 애인이 생겼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에게 맞춰야 돼. 학교에서 동급생으로 있었던 이성을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성들도 많았다.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자기가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자기만의 취미를 결혼하면 즐길 수 없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두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지금 사토리 세대의 부모나 조부모의 경우는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가 돼버린 거. 이것은 한국하고 대단히 비슷한 부분이 있다. 요인들은 안에 있는 요소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요, 비슷한 부분도 대단히 많다. 그러니까 사토리 세대가 아닌 윗사람들이 사토리 세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뭔가 힘을 내고 회사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 이거 옛날에 고도 성장기에는 모레츠 사원이라고 했거든요. 모레츠라는 것은 맹열, 굉장히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자기의 실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사토리 세대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합리적인 일만 합니다. 6시까지만 일을 하고 더 이상 해라. 그런 거 절대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는 거의 1980년대쯤부터는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고요. 1990년대에는 100만 명을 넘었다. 2000년대 초에는 300만 명을 넘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그때 1980년대 후반기에 예를 들면 고등학교에 안 간다. 그러면 그때 18살 혹은 17살이었다. 그러면 현재는 50세 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 히키코모리다 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인은요, 지금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은 사토리 세대는 자신의 취미라든가 그런 것을 즐기고 이게 히키코모리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라는 것은 파이에 들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요인 중 큰 것은 학교에 가면 이지메라고 하죠. 이름으로써 괴롭힘을 당한다. 자신의 외모가 굉장히 자신이 봐도 이상해서 그것으로 놀림을 당한다. 라든가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이에요. 그곳으로 학교 가기 싫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학교 가지 않으면 대입 입시에 굉장히 불리하지 않았습니까? 내신 성적. 그러나 일본은 내신 성적은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학교를 많이 쉬었다라는 것은 내신 성적에서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들이 그렇게 학교 가는 거 싫다면 오늘은 그냥 쉬어라. 그게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때도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문제가 커진 거죠. 불만은 많죠. 불만은 많은데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시위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이것은 조금 문화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한국에서 유교를 많이 에도 시대라는 특히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유교, 선리학을 수용했어요. 그러나 일본식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수용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시위 문화로 연결되는 왕이나 윗사람들이 나쁘면 갈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이게 역성현명 사상이거든요. 이것은 유교의 기본적인 사상 중 하나인데 일본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역성현명이라는 거 부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깊이는 거기에서 시작돼가지고요. 결국은 윗사람을 믿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해준다라는 믿음이 좀 있었거든요. 요새 그거는 깨졌거든요, 사실. 그러나 고도 성장기까지는 사실상 그 10년대 전도까지만 해도 남아있었고 2000년 초기 전도까지도 남아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있는 국민들을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하여서 열심히 좀비 기업도 도와줬고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있었어요. 여러 면에서. 그러나 지금 일본 정부 자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도와줄 수가 없게 된 거죠. 지금 일본 정부 특히 키시다 정권이 하고 있는 게 뭐냐. 세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키시다 정권이 제조의 지지율 26%까지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왜 계속 세금을 내라고? 이것은요, 이렇게 되면 아까 에도시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특히 쌀로 농민들은 세금을 냈잖아요. 그때는 50%, 60%였어요. 한국은 아무리 농민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해도 그렇게 비싸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키시다 정권은 그때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때 에도마프라는 중앙정부는 농민들은 죽여도 안 되지만 너무 살려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지금도 어려운데 더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또 소비세라는 게 있잖아요. 소비세, 물건을 사면 지금은 10%입니다. 그것을 또 일본 체계, 일본의 경제계는
19%까지 올려야 된다. 이러한 말을 하고 또 기시다는 그쪽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시다 빨리 갈아야 된다. 이것인데 또 역성혁명에 전돈도 없기 때문에 불만은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모르고 있는 세대. 그렇다고 선거가 있으면요. 가서 한 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강한 생각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내가 가서 한 표 던져도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내 존재 가치는 굉장히 미비하다. 그러니까 내 한 표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서 정치적인 무관심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여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만 즐기자. 이렇게 가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사토리 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일본에서 지금 밝은 뉴스는 미국의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 활약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소식을 듣는 것 뿐이에요. 일본 안에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상황이거든요. MZ세대하고 사토리 세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다. 사토리 세대는 바블이 붕괴된 이후에 태어난 세대. 그리고 MZ세대는 사실상 IMF 겪었잖아요. 취업이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대학교 가도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오히려 사토리 세대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중학교 정도. 이때가 가장 빙하기였어요. 그것을 일본의 사토리 세대가 그 빙하기를 조금 벗어나서 회사 다니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 계속 취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취업이 아주 어려운 것은 또 아닙니다. 취업할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그런데 고급 일자리라고 할까? 굉장히 많이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빙하기 세대의 사토리 세대보다 조금 이전의 세대죠. 1980년대 태어난 세대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취업이 전혀 안 돼가지고 일본에서 그냥 프리타라고 해가지고 평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취업이 어렵다고 해도 프리타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잖아요. 일이 없고 취업이 어렵다. 한국은 그런 것이고 일본은 일이 많지만 한때는 취업이 어려웠고 지금은 취업이 괜찮아요. 그러나 아주 그 연봉이 높은 기업의 취업문이 일본은 굉장히 좁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비슷하다. 그리고 한국은 국가가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라든가 벤처 기업 이거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게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창업을 젊은 사람들이 내용이 좋으면 국가의 토라든가 시의 자금을 받을 수가 있죠. 일본은 그 시스템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진짜 사토리 깨달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된다. 이러한 부분이 미묘한 차이가 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하겠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다. 물론 그게 없는 사람들은 또 일본에서 있었던 마케금이 그러니까 패배하는 조에 한국도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러한 경향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한국에서는 역시 코인을 굉장히 많이 한다. 코인 투자 혹은 주식 투자. 일본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한국보다 훨씬 적어요. 한국은 어떤 면에서 용기가 있는 거죠. 과감하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요. 또 IT 능력이 있는 한국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은 IT 능력이 없어요. 청년들 자체가. 그러니까 일본은 안전하고 조금 월급이 적어도 자기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이면 괜찮다. 그리고 거의 근무 시간도 6시까지로 완전히 다음 시간을 쓰지 않는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한국도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요. 비슷한 부분은 있다고 해도 내용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토리 깨달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 깨달아가지고 사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한국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런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굉장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